자, 정비법에서는요, 이 조합편,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요상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라면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또 이 파트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 또는요, 공동 시행한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대개 다 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기구, 조합을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 책임도 진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비사업조합은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만 조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1번 보시면 구성에서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을 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한다라는 말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일단 주관 개선 사업은요, 시장, 군수 등등만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여기 빼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특히 20명이 안 되는 그 재개발 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이제 빼고 조합을 설립할 때입니다. 할 때 또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원함을 통해서 공공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인이 시행할 때 그때는 조합을 설립한다는 말입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기본 원칙이 조합 설립 추진단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이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을 통해서 바로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 원칙은 이러합니다. 일단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5명 이상의 운영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구성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정관등 할 때 보시면 조합은 정관이 있다. 그런데 추진위는요, 정관이 아니고 운영규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또 일단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한 못 넘는 조합이 포괄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중에 보시면 조합을 설립인가 받으면 설립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업무에 대해서 또 뭐 재무상에 대해서 다 총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포괄 승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진위가 한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기획편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에 선정되어 있죠. 근데 시공자의 선정은 안 됩니다. 그건 조합 설립되고 난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청구한다가 참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딱 나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추진위 구성 동의 과반수 이것이 아니고 다시 그 위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또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제 바로 가보십니다. 자, 5번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역시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또 조합들은요,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없는 조항들은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조항을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보시면요, 리모델링 조합일 때도 법인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직장 조합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죠. 이것은 다 법인 등기해야 됩니다. 정기하면 30일 안에 법인 등기했을 때 그때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등기가 되어야 이제 그 법인으로서 성립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동의서가 참 중요합니다. 중화편이 골치 아프시면 이것만이라도 꼭 보십시오. 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설립 동의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사람이 먼저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또 재건축 사업은요, 좀 복잡합니다. 단지 안에서 주로 하죠. 단지 안 뜨면 단지 전체와 각동이 항상 나와야 되고요. 또 재건축 사업만 보시면 정비구역이 아닌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지 내에서 할 때 단지의 각동별 과반수 전체는요,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또 단지가 아닌 곳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요, 사람 수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은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4분의 3, 2분의 1, 또 4분의 3, 4분의 3 과반수, 4분의 3, 3분의 2 해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 할 때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에 동의받아야 된다. 다음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또 동의 방식은요, 보통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인감을 찍고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 첨부합니다. 또는요, 뭐 인감이 없다 사인해서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는 게 있지만 기본 원칙은 이 사업은요. 지장을 찍고 이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근데 해외 산다 등일 때는 인간 방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장,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제일 밑에 보시면 조합원의 지위, 조합원의 인증과 지위전 되어 있죠.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잘 보세요. 조합원은 뭐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이 말은요, 재개발 사업일 때는요, 재개발 사업일 때는 보시면, 동의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반대자들은요, 나중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전부 다 청산해주고 내어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두 번째 사항은요, 지위 양도입니다. 원래 정비사업은요,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권리금 받고 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설립 인가받은 직후부터 또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양도할 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등에서 강남구 등인데 이것은요, 재건축은 설립되고 난 직후부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좀 흘러가서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난 이후에는 양도할 수 없다. 요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조합에 임원 등이 뜨는데, 이까지는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시험은요, 사실 이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임원들, 조합장이 있고, 감사와 이사가 있는데, 이사는요, 3명 이상이다. 근데 100명 이상 되면 5명 이상이다. 한번 체크만 해주시고요. 임기가 3년 이하. 근데 연임할 수 있죠. 딴 조합들은 한 번 중임 이렇게 하는데, 이건 3년이고, 임기가 좀 길고, 또 계속적으로 연임자 할 수 있다. 전문가가 보면 단지에 또 많이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죠. 전문가가 아니고, 직업적인 조합장 하려고 하는 할배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이딴 건 읽어만 보시고요. 오른편 살짝 보시면 임원이죠. 임원의 자격. 그러니까 직업적인 조합장 임원들을 맡기 위해서 보면 임원이 되려면 그 해당 장소에 어제 이사 와서는 안 됩니다.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1년 이상 거주한 분이거나 또는요 거주 안 하고 임차를 해도 5년 이상 물건을 소유하신 분이 임원이 될 수 있고, 특히 조합장 또 위에 1번, 2번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특히 조합장은요 철거할 때까지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 단지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항들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 파트니까 넘어가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요, 241페이지에 대의원 해가 뜹니다. 전체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의결 결정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야. 그러면요,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는 업무사항이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하기를 원해서 토서 다시 이것을 시행권을 시한테 옮겼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토지 등 소유자 가반 수에 동의받아서 5명에서 25명까지로 전 주민 대표회의를 이제 승인받아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도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위한 기타 조치편 나오죠. 제일 마지막 파트인데 이 부분도 살짝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여기 세 번째 칸입니다. 임시 상가입니다. 우리가 상가를 끼고 크게 하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의 상업적 공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상가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 구역 안 또는 밖에 임시 상가 설치한다 해서 이 사업의 매칭을 또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칸인데요. 보시면 거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라든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에 관한 상한선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 손실 보상 기준보다 더 많이 세입자한테 각종 어떤 영업 손실 비용 등을 보상을 해주면 정해져 있는 한도의 용적률에 25% 더 줘가지고 100불에 125%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아까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한해서는요 매도 청구권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시는 분들 조합원이 안 되죠. 이분들하고 또 재건축 사업인데 시장 군수 등한테 시행권을 넘깁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1, 30일 안에
이제 참가하라 여부를 촉구를 딱 합니다. 촉구를 하면 2개월 안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 내용이 하지 않겠다. 또 싫다. 반대를 계속한다. 라고 할 때는요. 또 추가 2개월 안에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우리 재건축 사업은 토지나 건물이 분리되면 안 된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 및 동시에 부속 토지의 소유자 및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되면 안 돼. 분리된 자들도 이제 당연히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토지 분할편 보이죠? 이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단지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또 각 동에서는 과반수로 했습니다. 근데 동에서는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이 동의하는데 몇 개 동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뭐 한강이라고 서울 한강이 땅값이 비싼데 한강이 바로 보이는 그 동하고 저 뒤편에 있는 차도 쪽에 있는 동하고 반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동 때문에 전체 동이 다 찬성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동을 설득해서 안 되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동의여건 충족 등을 위해서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일정 토지를 분할해서 구역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할 청구는요, 시장 군수가 아니고 법원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만 딱 되어지면은요,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이제 그분만 딱 띄어서 사업 시행 인가와 조합 설립인가를 내어줍니다. 단 분리되어 나갈 그쪽 토지가 토지등 소재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체크하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에서 이 3번상을 딱 보세요. 3번상. 정비사업은 원래부터 건물이 많습니다.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산동네에서 많이 하죠. 산동네. 불법으로 판자촌 지어서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주로 산동네 도시 안에 산들은 자연녹지라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청수가 4층 이하 청수가 제한받습니다. 아파트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가 딱 되어지면 해당 그 개선사업구역의 토지는 원칙은 2종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어진다. 아파트가 중층 아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방식이 서환일 때는 2종인데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 즉 수관 서수환관에서 수관 방식은 3종 일반 주거지구로 용도를 바꿔준다. 근데 이 속에 임대주택을 200호 이상을 포함시키면 준주거로 바꾸어서 더 건물을 많이 짓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으니까 이건 주거 개선 사업만의 특례가 된다 해서 요 정도를 체크하시고요. 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지분형 주택 쓰라 하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일 때 보시면 분양 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즉 토지공사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 10년까지만 해서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자금이 다 채워지지 못한다 할 때 입주를 포기하시는데 이지 말고 지분형 주택으로 가면 일단은 당분간 반을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반은 이제 개인이 소유해서 이제 그 반만치에 관한 뭐 임대료 등을 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주택은요 60제곱미터 이하 24평까지 연호만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정비법은 다 끝이 났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245페이지에 공공 재개발 재건축 보이죠? 이 편은요, 통과하시면 됩니다. 통과하시고요. 바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47페이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